국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40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도대체 뭐 문제가 어떤 게 나왔길래 40점밖에 못 맞았니? 충격받아가지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과 일치하는 항목은 이런 객관식 문제더라고요. 근데 1번에 뭐가 있었냐면 의견이 너무 분분하면 배가 바다로 못 가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뜻이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2번 지문에 뭐가 있었냐면 여럿이서 힘을 합치면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답을 2번으로 했다. 2번으로. 완전 4차원이 근로자의 날만 되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는 근로자지 학생이 아니래요. 학원 가야지, 어디 레슨 가야지, 뭐 완전 근로자처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근로자의 날을 쉬어야 된대요. 학교를 안 가고. 근데 그 세상이 참 좁고 빠르더라고요. 저희 큰 딸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막내 딸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좀 터울이가 많아요. 늦동이라. 제가 나이 40살 때 그 늦동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막내 딸이 21살이니까 대충 제 나이가 계산이 돼요. 41살 때 제가 낳았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큰딸은 미국에 있고, 근데 그때 제가 그 강의를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낮에 강의가 많아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녁 강의 끝나고 심야 영화를 보려고 가다가 제 아내를 불러냈어요. 영화 한 편. 막내딸이 있었는데 깨우지 말고 말하지 말고 살짝 나와라. 11시 반에 심야 영화를 보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이제 밥을 먹는데 대뜸 그러네. 아빠, 엄마 아빠 어젯밤에 나 몰래 심야 영화 본 거 다 알아. 영화 무슨 영화 봤다는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래. 어떻게 알아? 미국에 있는 언니가 얘기해 줬대. 메일로. 미국에 있는 언니가. 알고 보니까 미국의 언니는 그거 어떻게 알았지? 한국에 있는 그 친구한테 들었대요. 한국에 있는 친구는 그럼 뭐 아빠를 어떻게 하는데? 아빠 강의들 극장에서 알바하는 친구인데 극장 입구에서 알바하는 친구인데 제 강의를 들었대요. 학교 못하고 아마 거기 한 건지 아니면 수험생 신분으로 알바를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통해가지고 6시간도 안 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까지 소문이 빡 돈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야 정말 세상은 좁고 빠르다. 제가 이제 아내랑 갖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공. NGO는 사적인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적인 조직이지만 공식 조직이에요. 자, 사공 암기를 해놓으십시오. 자, 그런데요. 다음 쪽에 한번 가볼게요. 4번. 이제 NGO가 거버넌스 때 현대 시민사회 주요구로 많이 생겼거든요.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정부하고 NGO의 어떤 역할 관계가 애매하게 됐어요. 정부가 하는 걸 NGO들이 막 참여해서 하니까 어디까지 이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하게 돼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정부하고 NGO의 그 관계가 몇 가지 그 이론이 있어요. 우선 2번하고 4번, 5번은 좀 아셔야 돼요. 2, 4, 5. 자, 2번은 뭐냐면 NGO는 아무래도 돈이 없고 하니까 재정 지원은 정부가 하고 돈만 보태주고 민간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탈북자 지원단체 같은 거, 탈북자 지원단체.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거 지원 많이 합니다. 탈북자. 북한은 살 곳이 못 된다. 탈북해라. 이게 약간 종용하는 그런 거고. 근데 진보는 아니잖아요. 북한 살만해. 인권도 문제 없어. 그러니까 탈북하는 니들이 나쁜 놈이지. 지금 정부는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탈북자를 약간 좀 안 좋게 보잖아요. 지금 정부는, 진보는. 그냥 북한이 살기 좋은 곳이고 괜찮은 곳인데 왜 도망쳐 나오려고 하니? 지원도 안 해요. 근데 보수적인 정부는 북한은 살 곳이 못 되니까 나와라. 뒤에서 지원하라. 그러니까 탈북자 지원단체가 든 NGO가 있는데 정부가 돈은 보태주면서 활동은 시민단체가 하는 그런 관계가 보완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완은 돈을 보태준다. 보완, 보태, 보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뭔 관계냐면요. 동반자. 이건 자발적으로 NGO가 자기들 스스로 생성이 되고 정부하고 대등한 파트너 관계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관계예요. 정부가 못하는 거를 보완도 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 그게 동반자 관계인데요. 요즘에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로. 이게 가장 바람직한 관계예요.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요. 독립돼 있어요. 돌 건 돕고 감시할 건 감시하고. 그런데 4번은요.
자발적으로 형성이 안 돼요. 사회가 다원화되지 못해서 NGO가 스스로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가 육성해요. 정부가 후진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형, 개도국. NGO의 성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인데요. 왼쪽에 날개 보시면 우리는 무슨 법이 있냐면 비영리 단체 지원법이 있어요. 비영리 NGO가 만들어지면 보조금도 주고 국가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이게 지원해줘요. 사회가 다원화돼서 자발적으로 생성이 안 되니까 정부가 이걸 육성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좀 개입해서 지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존적, 그렇게 되면 NGO는 정부에 의존하게 돼요. 끌려다니게 돼요. 그게 의존관계예요. 의존관계. 보안관계는 돈만 보태주는 거예요. 동반자관계는 수평대등한 관계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관계예요. 그래서 NGO하고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몇 가지 모형이 있다.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알아놓으시고 오른쪽에 5번을 보겠는데요. 5번 NGO 역할과 기능. 보기 전에 문제를 하나 좀 보고 가지. 27쪽에 1번입니다. 27쪽에 1번. 옳지 않은 거.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정부 중심의 독점적 통치가 협치로 변해간다. 맞죠? 2번. 2번. 정부 주도의 부작용, 그게 바로 정부 실패예요. 그걸 완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개입이 맞죠? 3번. 당연히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동반자 관계가 요구된다. 4번은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아니에요. 정부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협치 양상.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 봐요. 약화돼. 정부 역할이 강조됐던 건 행정국가고 지금 이거 현대시민사회는 신행정국가거든요. 답이 4번이고요.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쪽에 3번이요. 거기에는 시민사회 조직이라고 했네요. 그게 CSO예요. 영국에서 주로 부르는 Civil Society Organization. NGO입니다. 자, 1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 관계가 맞죠? 2번 어때요? 자, 돈은 정부가 지원해주고 활동은 민간이 하는 그런 관계가 뭔 관계예요? 보완적 관계잖아요. 대체 아니에요. 대체적 관계가 아니에요. 보완적 관계예요. 돈을 보태주니까 보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체는 아니에요. 정부가 못하는 걸 민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맞죠. 4번 의존관계. 정부의 NGO를 육성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의존적 관계는 후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의존적 관계예요. 의존적 관계. 의존관계고요. 2번이 틀렸네요. 2번. 먼저 5번도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거. NGO. 옳지 않은 거. 1번 어때요? 거버넌스, 여기서 뉴 거버넌스라는 게 처음에 거버넌스가 있었는데 다시 조금 새롭게 나온 건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협치입니다. 협치. 거버넌스. 협치는 NGO의 국정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니죠. 거버넌스는 NGO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NGO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함께 협치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이게 틀렸고요. 자, 2번. 시민사회 욕구를 반영한다. 3번. 활동 영역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다. 4번. 국가 권력을 견제 감시 역할은 당연히 맞죠.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주 6번을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3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 33쪽. 5번, 6번. NGO의 역할과 한계. NGO의 역할을 보시면요. 첫 번째 줄, 이제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하니까, 이게 서로 핑퐁 칠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했고, 정부가 실패하면 민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둘 다 실패를 했으니, 넘길 수 없으니까, 대안으로 서드 섹터가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일환이 바로 NGO예요. NGO는 협치, 거버넌스, 협치의 일환으로 등장한 거다. 협치 수단으로. 자, 1번 정부 정책을 감시도 하고 2번 이런 거 해봐라 저런 거 해봐라 제언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정보 수집을 하고 제공하고 이렇게 파트너 역할도 해요.
그다음에 재난이 생기면은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해서 직접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따라서 정부 인력이나 예산의 확대 없이도 공공 서비스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5번에 NGO는 국경이 없어요. 국경 없는 의사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민단체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서로 협조를 합니다. 우리나라 NGO가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이렇게 하는 거, 국경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시민단체는요, 국경이 없어요. 그 태국의 잉낙 총리가 그 4대강, 태국판 4대강을 하려고 해서 우리나라 4대강 보고 가서 참 좋다. 4대강 하려고 우리나라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4대강의 상당 구간을 우리 수자원공사가 이제 공사를 따서 계약을 막 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대거 태국으로 몰려갔어. 그래갖고 피켓 들고 시위를 했어. 한국 4대강 실패작이다. 수질 오염됐다. 실패한 걸 왜 따라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하고 막 고춧가루 뿌렸어요. 국경 없는 연대예요. 시민단체는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8번, 정부나 국가나 의회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할 역할도 대신 보완을 많이 해줍니다. 탈북자 지원 같은 경우에요, 보수적인 정당이 들어서면 탈북자 지원하고 싶거든요. 근데 드러내놓고 하면은 북한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못하니까 시민단체를 통해서 돈만 보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완적 관계예요. 정부나 의회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자, 그러나 단점은 맨 아래에 책임성, 전문성이 없어요. 책임성. 영향력은 엄청 큰데 요즘에 무책임하고 전문성도 없어요. 자, 그런 게 문제입니다. 다음 쪽 2번. 그리고 활동 분야가 이 NGO는 주로 복지, 인권, 노동, 환경 이런 데 하는 거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뭐 국가가 하는 일을 직접 하는 이런 거는 못해요. 주로 하는 일이 비정치 분야예요. 인권, 환경, 노동, 복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4번에 시민단체가 대대로 기능을 하려면 정부 보조금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순수하게 시민들의 기부금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정이 딸리니까 정부 보조금 받고 한 손으로는 돈 받고 한쪽으로는 또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잘 안 돼요. 관변단체가 돼버려요. 관변단체, 어용단체가 된다. 그래서 7번에 NGO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맨 끝에 4번 행재정상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같은 거 덜 받고 간섭도 덜 받고 그리고 전문성도 확보해야 돼요. 전문성. 문제를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30쪽에 6번. 답은 뭘까요? NGO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 2번, 3번, 4번. 답은 1번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엄청 큰데 전문성과 책임성은 없어요. 전문성과 책임성은 없어요. 1번에 높은 전문성, 이게 틀린 거예요. 뒤에 건 맞아요. 영향력은 매우 크지만 전문성과 책임성이 미흡하다. 그게 문제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